네, 제가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를 네, 니를 갔으니 다시 할게요. 안녕하세요. 남한직원 노재미쌍입니다. 제가 저번에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 합격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요. 이번에는 면접 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가장 궁금한 것들이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궁금하시지 않아요?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봤고 거기서 많이 도움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받았던 도움들을 얘기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고요. 우선 제가 준비한 기간은 본 거는 한 달 정도 됐고요. 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 2주 정도 됐어요. 이게 생각보다 짧게 걸렸는데 제가 짧게 했는데도 이런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.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.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평균이 19점이었다는 거예요. 왜냐면은 제가 다들 한 번씩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? 광탈하는 거 아니야? 나 CYS 잘 모르는데 그러면은 나도 떨어지는 건가?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은 이 자격증 자체를 이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딴 경우도 있어요. 사실 실무를 아시는 분들은 좀 다르잖아요. 진짜 다행이었던 거는 내가 어디에서 근무했다,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라던가 내 출신 대학을 밝히면 안 돼요.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. 예를 들면은 제가 뭔가 포부가 있고 관심이 있다는 걸 좀 더 어필을 하면은 내가 아무리 실무 경력이 없다고 해도 되게 좋게 봐줄 수 있는 거예요. 어쨌거나 그 출발선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면접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공부한 교재는 한 2가지 정도 되는데요. 제가 한 개는 버렸어요, 벌써. 한 2년 전에 제가 이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샀던 책이 있어요. 그 책에는 그 인적사항, 그리고 사례, 이런 식으로 아예 그 문제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. 그런 거랑 그리고 이 시대고시, 이 면접 대비를 공부를 했고요. 이 2개 책으로 했는데 이 2개 책의 차이점이 있어요. 그 문제 유형별로 묶여진 거는 그런 공통적인 사항들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이게 섞여서 나온다면은 내가 못 본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회차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. 이거는 여기도 이렇게 사례랑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파트 4부터 보면은 기출 사례 같은 걸로 해서 그 연도별로 이거 정리를 해놨어요.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고요. 제가 공부를 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공부를 한 방식은 비효율적인 방식이 있었고 그 효율적인 방식이 있었어요. 그 비효율적이라 생각했던 방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한글 파일에 정리를 했었어요. 처음에는.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거는 저도 경험으로 이걸 해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겠다 생각을 했어요. 문항을 하나하나 적어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제 손도 아픈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럼 한글 파일에다 쓰자 해서 한글 파일에 기본적인 사항이라던가 내가 향후 10년 뒤에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컨셉을 잡고 그거를 정리를 했었어요. 근데 기본 사항만 쓰고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문제가 또 약간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게 진짜 비효율적이구나 생각했어요. 그 사례집 나오면은 사회도 다 쳐서 할 거냐? 그건 아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방법을 한 5일 정도 하고 폐기를 했어요. 그러고 나서 한 방식이 책을 읽고 밑줄 쳐가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답이면은 이 사람들 좋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. 근데 그 방법을 해도 이게 보는 거지 제가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뭔가 글을 쓴다던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인출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제가 틀리는 몇 가지 부분 있잖아요. 그런 자살에 대한 매뉴얼이라던가 아니면 우울증, 학교폭력이라던가 가정폭력, 성폭력, 게임 중독, 그런 학교폭력 가해자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가지고 노트에다 따로 정리를 했어요.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
앞에다 좀 적어놨는데, 예로 들면은 향후 10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? 이런 거라던가, 이 자격증 따면 뭐 하고 싶어요?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컨셉이 있어야 되고, 그 내가 좋아하는 이론가 그런 것도 한 3명 정도 그걸 정해놓으면은 제가 대답하기 편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몇 개 정해놓고,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기법도 정해서 기록을 해서 그걸 좀 자세히 봤고요. 그리고 저의 장점이랑 단점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요. 그 장점, 단점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딱 들었을 때 당황하진 않겠죠. 아, 내가 이런 장점 얘기해도 되나? 이런 단점 얘기해도 되나? 이런 걸 고민할 시간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스터디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잖아요. 그래서 코로나 때 스터디? 할 수 있을까? 생각이 좀 든 거예요. 그리고 면접 스터디는 보통 면접관 역할을 한번 하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런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스터디를 하면 진짜 좋긴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은 면접 그 스터디 모임이 있으면은 함께 하면은 더 좋고요. 저는 그래서 카페를 하나 가입을 했어요. 청준모라고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.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그 어떤 강의를 하시는 분이 만든 카페인데 제가 여기에서 사실 교재는 사진 않았고요. 여기 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봤어요.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, 뭐 아니면은 시험을 봤던, 그러니까 면접 봤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올린단 말이에요. 그런 걸 좀 보기 위해서 카페에 가입을 했고요. 제가 가장 효율적이었다 생각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동영상을 촬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가족이나 친구를 앞에 두고 면접 상황을 실습해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문제집에는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아래에 질문들이 막 적혀 있어요. 근데 그거 아세요? 면접 볼 때는 질문지조차도 없어요. 그러니까 그 A4 용지 가져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가져가지 못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간 시험장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진짜 그 사례집 그거 하나만 있고 거기다 노트 필기도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사례 페이퍼를 보고 최대한 기억을 하고 최대한 내가 여기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물론 그 내가 생각했던 걸 물어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야겠다 이런 걸 좀 더 준비할 수 있겠죠? 그래서 뭐 그런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요. 여기 김영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있잖아요. 사례 문제인데 이걸 한번 보고 그냥 다 가려요. 다 가려버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. 이게 되게 어려워요. 생각보다.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은 뭐가 질문했는지도 까먹고 그러는데요. 그리고 두 번째로 팁 하나 드리자면은 이렇게 문제다 체크하지 마세요. 이거 어차피 시험장 가면 체크 못해요. 그러니까 체크 안 하고 이걸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. 세 번째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. 제가 아무리 친구한테 막 설명을 했어요. 근데 친구가 좋대요. 근데 어떻게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내가 어떤 표정이고 내가 어떤 리액션을 하고 그런 걸 좀 자기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영상 촬영을 하면서 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보통은 한 4-5개 정도 하고 그냥 따로 질문 안 하시는데 돌발적인 질문이 가끔 들어올 때가 있어요.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런 걸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네 번째로 그런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떤 질문 받았는지도 사람들이 막 올려요.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서 어차피 1시간 전쯤 가시잖아요. 빨리 가시니까 그 시간에 그 질문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?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? 이런 질문 보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? 이런 걸 좀 생각 많이 해보세요.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. 제가 아무리 막 노트 가져가고 책 가져갔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그 사람들이 오늘 봤던 시험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꼭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복장. 그 복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세미 정장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. 제가 풀 정장을 입고 갔는데
좀 민망할 정도로 사람들이 세미 정장에 아니면 뭔가 캐주얼한 정장이어서 굉장히 잘 민망했어요. 여기 책에서는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머리를 하고 가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여성분들도 그냥 편한 로퍼에 단정한 슬랙스 그리고 단정한 셔츠 정도 입고 오는 정도고, 어떤 분들은 셔츠조차 안 입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은 그냥 좀 깔끔한 티셔츠 입는 분도 있고, 여튼 그냥 단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사례는 이메일 상담이었고요. 교우관계 때문에 약간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학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질문은 1번 10년 뒤에 난 어떤 상담사가 되어 있을 것 같은가?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상담에 있어서 어떤 성격 강점이 있는가? 세 번째, 사례에 관련해서 내 남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? 그리고 후속 질문이 있었고요. 그 사례 질문 다 끝나고 나서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. 1번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어떤 상담사가 되고 싶은지 좀 명확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었고요. 성격 강점은 준비했던 대로 대답을 했고,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어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지만 그 나름대로 침착하게 대처를 하려고 했습니다. 그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, 사실 그게 아니라 더 다른 대답을 더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고요. 제가 이거 이후에 찍어놓은 영상이 날라가가지고 이렇게 음성으로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. 면접이기도 하고 조금 떨리실 수도 있는데,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컨셉을 딱 잡아서 준비를 착실하게 한다면 충분히 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포부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고 이 자격증을 따면은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청소년 상담사 상급 따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고 면접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연수는 붙고 나서 연수비가 따로 발생이 되는데요. 비대면으로 했을 때 줌으로 진행이 되었고, 다들 시험 잘 보시라고 생각하고요. 잘 안 되더라도 또 도전하면 되는 거니까 용기를 내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. 다들 안녕.